2011년 서울 용산구 주한미군 기지에서 열린 한국어 웅변대회. 자, 이곳에서 한 미군의 연설이 인터넷에 아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일보다 우기지 마라! 독도는 한국 와. 대한민국 만세! 한국 사랑을 아주 강렬하게 보여준 저 군인은 미국인 마이클 페레스 상병입니다. 지금은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한 후에도 한국인 아내, 자녀들과 함께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가 자칭 한국 덕후로 이름을 날리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보통 한국인들도 갖고 있지 않은 조선시대 화폐인 상평 홍보를 꺼내서 한국 동전의 역사를 알려주는 그는 어머. 그렇습니다. 바로 한국 돈 덕후입니다. 아 진짜? 저희 채널에 있는 한국에서 제일 비싼 내가 옛날에 새우 봤는데 저 어떻게 다 모았냐? 그리고 돈에 대한 역사 또 시대적인 배경을 잘 알기 위해서 어머. 한자 6급 자격증까지 따셨다고 합니다. 거기도. 대단하다. 실제로 그의 집안 곳곳에는요.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한국 돈들이 무려 7,000개 이상. 어머머. 자, 고려시대 동전인 사만중모부터 1966년에 발행한 한국 최초의 10원 동전 등 시대별 화폐는 기본이고요. 2002년 월드컵 기념 주화, 광복절 70주년 기념 독도 메달 등등 시대적으로 의미 있는 기념 주화까지 모아놨습니다. 대단하다. 아니 그 미국 돈 모아도 네. 굉장한 일일 텐데 왜 한국 돈에 꽂혔을까요? 굳이 그렇죠. 예. 2007년 20살 나이에 주한미군으로 파견된 마이클, 태안에 기름 유출 사고가 아이고, 있었을 예. 때 군인이었던 그는 기름 제거를 위해 파견이 됐는데 자기 일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서서 돕다니. 맞아.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사랑이 움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한국에 대한 관심이 이 돈에서 확 빛을 또 발한 겁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한국 사랑, 한국 화폐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겠다며 너튜브 채널을 운영.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한국의 동전과 또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정을 고스란히 닮아가는 파란 눈의 한국인 마이클 페레스. 당신을 한국 덕후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이곳은 오후 4시만 되면 한 건물 앞에 수많은 사람이 줄을 섭니다. 그리고 앞치마를 두르고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한 푸른 눈의 외국인. 사랑합니다! 이곳은 국내 최초 노숙인들을 위한 저녁 무료 급식소 안나의 집입니다. 이곳을 운영하는 사람은 김하종 신부. 그의 본명은 빈첸시오 보르도. 아우, 한국에 선하시다. 온 지 29년 된 이탈리안입니다. 아 얼굴이 너무 선하지 않아요? 웃음이 그냥 사랑이 가득 차 있네요.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 김하종 신부는 19살에 신부가 되기로 결심하면서 봉사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사목 활동을 위해 신부가 된 지 3년 만인 1990년 독거노인들을 위해 성당 부설의 독거노인 점심급식소 평화의 집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1997년 우리나라 최대 경제 위기였던 국제통화기금 IMF 외환 위기가 발생. 당시 거리로 나온 실직자가 급증하면서 그들이 있을 공간과 음식 등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 당신 또 기억이 나네요. 기억나요? 예. 정말 나라 전체가 우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네. 얼마나 또 힘드셨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의 따뜻한 진심이 하늘에 닿기라도 한 걸까요? 어느 날 김하종 신부를 찾아온 한 신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뜻깊어하실 만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며 한 건물을 무료로 임대해주겠다고 한 건데요. 그래서 그 고마운 분의 어머니 세례명이 안나여서 안나의 집이라고 이름 짓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 뒤에 더 넓은 급식소를 마련해 매일 500여 명의 노숙인을 위한 따뜻한 밥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곳을 찾은 노숙인들은 무려 200만 명 이상. 그리고 안나의 집은 단순한 무료 급식을 넘어 노숙인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요. 실업 상담, 자활 작업장 연계 등 노숙인의 자활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하종 신부님은 노숙인들의 아버지로서의 공을 인정받아 2015년에 법무부로부터 특별 공로자로 선정돼 한국 국적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사랑받아서 사랑 나눌 수 있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잠들어 있는 서울의 망우리 공원.
그런데 매년 식목일이면 특히 사람들이 더 북적이는 한 묘가 있습니다. 그의 공덕비에 적힌 말. 한국의 산과 민예를 사랑하고 한국인의 마음속에 살다간 일본인. 여기 한국의 흙이 되다. 1910년대에서 1930년대까지 일본의 산림수탈로 민둥산이 돼버린 조선 땅을 누구보다 푸르게 만들기 위해 앞장선 인물 아사카와 다쿠미. 1914년 24살 나이에 조선 총독부 산림과 직원으로 조선에 와서 수목 연구를 한 그런데 말로만 들었던 일본의 무단 통치, 경제적 수탈, 그리고 그에 항거하는 3.1운동을 직접 목격한 그는요. 자신이 일본인이라는 사실에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조선에 있는 동안 제가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조선말을 배워 유창하게 구사한 복장은 흰색 바지 저고리를 고수.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일을 겪었다고도 합니다. 일본 경찰들이 조선 사람으로 오해해 무시하고 조롱했던 것이죠. 사실 그때 당시에 정말 엄혹한 통치를 할 때 나쁜 친일파들은 일본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저런 사람도 있네요. 그리고 그는 일본의 무분별한 개발과 산림자원 수탈 때문에 헐벗고 균형을 잃은 조선의 땅을 보며 누구보다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민둥산을 푸르게 하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 믿고요. 수목 연구와 실험을 거듭한 끝에 자연 상태, 즉 흙의 힘을 이용한 잣나무 노천 매장법이란 양묘법을 개발합니다. 이 방법은 발화율을 높이고 발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 당시로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양묘법이었습니다. 아사카와의 공로 덕분에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인공림의 9%를 잣나무가 차지할 수 있게 된 거라고 합니다. 저게 우리나라 토양이나 뭐 기후나 이런 거를 정말 깊게 연구를 해야지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구를 해야 저런. 그러니까 예. 얼마나 고마워. 하지만 1931년 식목일 행사를 앞두고 조선 각지를 돌며 양묘 강연을 하던 그는 과로로 그만 급성 폐렴에 걸려 4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지난 2011년 무려 145년 만에 마침내 고국의 품으로 돌아온 외교장각 의궤,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큰 뉴스였죠. 정말 큰 네. 뉴스였죠. 이 외교장각 의궤는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이 강화도 규장각에서 약탈해 갔습니다. 한편 외교장각 의궤 반환에 대해 프랑스에서는 야, 이거 반환하면 다른 문화재도 다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며 반대하는 입장이 아주 강경했습니다. 프랑스 정부 부처 간의 갈등이 심화되던 당시 외교장각 반환에 앞장선 한 프랑스인이 있었는데요. 바로 파리 7대학의 교수 마르틴 프루스트 박사. 프루스트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뒤에요. 파리에 돌아간 뒤 파리 7대학 동양학부 한국학과 교수로 30년 가까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쳤고요. 그리고 문화정책 담당관으로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도 일했는데요. 그런데 그녀가 외교장각 반환에 앞장서게 된 계기가 있었으니 1993년 미테랑 프랑스 전 대통령이 고속철도 사업 관계로 방한했을 당시 외교장각 반환을 약속했지만요. 결국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많은 한국인들이 실망하자 그녀는 내가 외교장각 의궤 반환에 나서야겠어 라고 결심했고요. 그 뒤 곧바로 파리 7대학과 파리 13대학 총장 등 주변 지식인들을 설득했고요. 결국 뜻을 모아 외교장각 의궤 반환 지지협회를 구성합니다. 어우, 감사해라. 외교장각 도서가 극히 일부만 해독되는 등 프랑스에선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역사 연구를 위해서라도 한국에 꼭 돌려줘야 합니다. 더불어 프랑스 언론에 외교장각 의궤 반환의 정당성을 알리는 기고문을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결과 비로소 2011년에 외교장각 의궤가 제자리를 찾아올 수 있게 된 겁니다. 10여 년 만에 미테랑 대통령의 공약을 이 교수님이 실천해 주신 거네요. 그러게요. 그죠? 그리고 2015년 11월 프루스트 박사는 외교장각 의궤 반환에 공헌한 것을 인정받아 우리나라 법무부로부터 특별 귀화 허가를 인정. 단순한 명예 한국인이 아닌 진짜 한국인이 되어 한국에 살게 된 그녀는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So I got this honor to become Korean. I am a Korean now. 1932년 4월 29일 중국 홍커우 공원
폭탄을 투척하고 의거한 윤봉길 의사. 그런데 윤봉길 의사의 의거로 인해 김구, 엄항섭, 안중근 의사의 동생인 안공근, 김철 선생은 일본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마는데요. 이때 그들이 피신한 곳은 다름 아닌 한 외국인의 집이었습니다. 누구요? 이들을 숨겨준 사람은 바로 미국 선교사 조지 애시모어 피치. 만약에 애시모어가 아니었다면 김구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이 금방 발각됐을지도 모르는 일. 와. 그는 4명의 독립운동가들이 자신의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장소를 제공했는데, 그런데 점점 좁혀오는 일본 경찰의 수사망. 결국 그들의 은신처는 탄로가 나고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 안 되겠습니다, 선생. 제 아내와 부부로 위장해 얼른 이곳을 빠져나가십시오. 조지 애시모어 피치는 김구 선생과 일행을 중국인으로 변장시킨 뒤 자신의 아내 제럴딘과 부부 행세를 해 상해를 빠져나갈 것을 제안. 그 덕분에 김구 선생은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 무사히 상하이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경찰에 불법 체포된 한국인들의 석방운동을 펼치게 됐는데요. 특히 안창호 선생의 체포 소식을 듣게 된 그는 일본은 안창호에 대한 체포영장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의 영장으로 그를 체포한 뒤에 체포영장을 수정했습니다. 당시 체포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서한을 프랑스 언론사에 보내며 그의 석방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저를 저렇게 안 알리면 뭐 누가 관심이나 있습니까? 그렇죠. 그 사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국제적으로는 힘이 없었기 아예 때문에 없죠. 어떻게 예. 말을 해봐야 안 먹히는 시대였잖아요. 정말 큰 힘이 되신 그런 분이네요. 한편 조선 독립에 이바지한 한 이방인의 노력에 감동한 정부는요. 1952년 문화공로 훈장과 1968년 건국 훈장 독립장을 수여. 또 올해는 국가보훈처에서는 그를 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의 숨은 조력자 조지 애시모어 피치. 그 이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954년 4월 17일 당시 26살이었던 맥그린치 신부는 사제 서품을 받은 직후 선교 목적으로 제주도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1948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가장 끔찍하고 참혹한 학살 사건 중 하나인 제주 4.3 사건. 그리고 1950년에 발생한 민족 최대의 비극 6.25 전쟁까지 제주도는 그야말로 물질적으로 빈곤하고 또 정신적으로는 피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픔을 모두 지켜본 맥그린치 신부는요. 먹을 것이 없어 살 길이 막막한 제주 도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해줄 수 있을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 제주도에 필요한 건 선교보다 당장 살아나갈 방법을 알려줘야 해. 그러던 어느 날 재래식 화장실에서 기르는 흑돼지를 본 신부는요. 이 돼지를 제대로 키워보자는 생각을 합니다. 맥그린치 신부의 고향인 아일랜드도 목축업으로 아주 유명했고 또 아버지가 수의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가축이 아주 친근하셨던 분인 거죠.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일이 척척 풀렸던 건 아닙니다. 보수적인 제주도의 어른들은 돼지를 키워 가난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큰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맥그린치 신부는 포기하지 않고 경기도에 수행을 다녀오는 길에 새끼를 뺀 암돼지 한 마리를 구입한 맥그린치 신부. 이후 제주도에서 4H 회원들과 함께 암돼지가 낳은 새끼 돼지를 마을 소년들에게 한 마리씩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가져간 돼지가 새끼를 많이 낳으면 새끼 돼지 2마리를 다시 돌려주세요. 라면서 분양료를 대신해서 새끼 돼지를 받는 조건을 걸었죠. 하지만 처음엔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새끼를 팔거나 잡아먹기도 했지만 아이고. 신부는 좌절하지 않고 제주도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네네. 이렇게 돼지 한 마리의 기적이 무려 1만 마리까지 늘어납니다. 와. 정말 아름다운 다단계네요. 그리고 약 6년 뒤인 1961년에는 현재는 성 이시돌 목장으로 불리는 이시돌 중앙실습 목장을 설립. 이야. 이 목장으로 제주 목축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고요. 이후 목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형편이 어려워진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가 생겨났고요.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제주 최초 신용협동조합과 가축은행도 연이어 기획. 더불어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제주도의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병원, 요양원, 유치원 등 복지시설까지 세울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맥그린치 신부의 정성과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함을 느끼며 그를 돼지 신부라고 부르며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맥그린치 신부는 제주 도민들이 가난에서 해방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6월
법무부는 명예 국민증을 사후 헌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60년 넘게 이국의 낯선 땅 제주에서 청춘과 인생을 바친 고 맥그린치 신부. 축복의 땅 제주에서 정말 좋은 주민들과 함께 기적을 만들었어요. 일제강점기였던 1912년 21살의 나이에 선교사로 우리 땅에 처음 발을 디딘 윌리엄 린튼. 그는 당시 일제의의 배움의 기회를 놓친 학생들을 위해 영어와 성경을 가르쳤는데요. 이곳에서 일본의 철저히 무시와 억압을 받는 조선인들을 목격한 그는 그래, 내가 이들의 독립을 도와야 되겠어 라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후 1919년 영명학교에서 태극기와 기미 독립선언서를 제작, 그리고 3월 1일에 열린 군산 만세운동을 대우에서 지도하는 등 3.1운동과 대한제국의 처참한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거의 뭐 독립운동가인데요? 자, 그런데 이후 전주 신흥학교에서 교장으로 재직하게 된 윌리엄 린튼은 일생일대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폐교당하기 싫으면 좋은 말로 할 때 우리 일본군 말에 따르는 게 좋을 거야. 자, 이렇게 일제가 일방적으로 윌리엄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한 건데요. 하지만 그는 협박에 굴하지 않고 학교를 자진 폐교. 폐교해버렸네 정말. 이토록 감동적인 윌리엄 린튼의 한국 사랑. 그런데 사실 이런 한국 사랑은 그의 장인이었던 유진벨 선교사 때부터 이어졌습니다. 시작은 1895년경 전라도 지역에 많은 학교와 병원을 세운 유진벨 선교사. 그의 딸 샬롯 벨과 결혼한 윌리엄 린튼은요, 한국에 정착해서 아들 4명 모두 한국인들과 함께 교육받도록 했고요. 그의 셋째 아들 휴, 3대째가 되겠죠. 그는 39살 때 6.25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해군 장교로 복귀해 인천 상륙 작전에 참여. 자, 이제 4대째로 넘어왔습니다. 휴의 아들 스티브는 이산 가족의 아픔을 안고 사는 사람들을 보고요. 1994년 유진벨 재단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후 400억 원이 넘는 의약품과 의료 장비를 북한에 지원. 그리고 스티븐의 동생 조는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의 영어 통역을 맡았는데요. 대단하다. 이 사건으로 한국인들의 뜨거운 애국심을 느낀 그는 결국 2012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살았다. 나도 한국 사람 됐다. 자, 무려 100년 넘게 4대에 걸쳐 한국을 사랑해온 사람들. 이들의 의지와 또 투쟁, 그리고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890년 의료 선교 활동을 위해 미국에서 조선으로 온 로제타 셔우드 홀. 그녀는 조선 여성들이 처한 현실을 마주하곤 크게 안타까워했었는데요. 특히 어디 이 여자가 호의간 남자와 마주하겠어? 유교 사상으로 이렇게 남녀 유배를 뚜렷했던 그 시절, 여성은 진료받기도 힘들었고 의료 교육을 받을 수도 없었던 겁니다. 의료인들이 전부 다 남자였습니다. 그렇죠. 조선 소녀들에게 꼭 의학 교육을 시키겠어. 그래서 그녀는 이듬해 겨울 이화 학당 소녀 5명을 데리고 생리학, 양리학 수업 등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후 로제타 선교사는요, 1928년 조선 여자 의학 강습소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녀의 정말 놀라운 업적이 또 있습니다. 1894년 평양에서 한 기독교인의 딸 복녀를 만나게 된 그녀. 안타깝게도 복녀는 시각 장애인이었는데요. 장애 때문에 수많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것을 보며 그래, 조선에 있는 수많은 시각 장애인들도 글을 읽을 수 있게 도와야겠다. 참 대단하다. 우와. 미국식 점자를 훈민 정음에 적합하게 개선을 한 거죠. 세상에. 결국 1898년 시각 장애인들도 글을 배울 수 있는 점자 책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업적이 많아서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네요. 지금 막 되게 감사하는 마음이 쫙 올라와요. 네. 조선인들 속에서 일할 수 있으면 특권이자 기쁨입니다. 로제타 셔우드 홀. 그녀의 또 다른 이름은 한국의 소외된 자들의 어머니.